30년 넘게 현장에서 수만 명의 고령 환자분들을 경험한 전문가로서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조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여러분 부모님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제 평생의 경험이 담긴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최근 외래 진료실에 78세 아버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평소 산등성이도 거뜬히 오르내리실 정도로 정정하셨던 분인데 종합검진을 받고 난 뒤 불과 보름 만에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셨어요.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암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바로 너무 열심히 받은 검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검사를 많이 할수록 약을 챙겨 먹을수록 건강해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70대는 완치가 아닌 관리의 시기입니다. 70대 이상의 몸은 젊은 사람의 몸과는 완전히 다른 규칙으로 움직입니다. 오늘 저는 의사들이 사석에서만 공유하는 70대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검사와 습관, 그리고 진짜 건강을 지키는 법에 대해 아주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왜 70대에게 검사가 위험한지 의학적인 이유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의학 용어로 항상성 저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외부 자극으로부터 몸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힘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젊은 사람의 몸이 신형세단이라면 70대의 몸은 30년 된 클래식카와 같습니다. 신형세단은 고속도로에서 엔진 세정제를 넣고 시속 150km로 달려도 견디지만 클래식카는 그 자극만으로도 엔진이 터져버릴 수 있습니다. 70대에게 금식, 조영제 주사, 수면 마취는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몸 전체를 흔드는 거대한 충격입니다. 70대 이상이 반드시 제고해야 할 5가지 검사와 의료행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75세 이상의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입니다. 대장 내시경은 대장암 예방의 1등 공신입니다. 하지만 미국 질병예방특별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75세에서 85세 사이는 검사의 득보다 실이 크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80세 어르신은 장정결제, 다시 말해 설사약을 드시다가 심각한 전해질 불균형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고령자는 갈증 중추가 둔해져 있어 탈수가 와도 잘 모릅니다. 이 과정에서 혈압이 떨어지며 뇌경색이 오거나 심부전이 악화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장암은 진행이 매우 느린 암입니다. 오늘 발견한 작은 용종이 암이 되어 생명을 위협하기까지는 보통 10년에서 15년이 걸립니다. 80세에 발견한 용종을 떼기 위해 장 천공의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과연 현명할까요? 75세 이후에는 내시경 대신 안전한 분변자멸 검사, 즉 대변 검사로 대체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두 번째, 조영제를 사용하는 CT 검사입니다. CT 자체는 훌륭한 진단 도구지만 조영제라는 약물이 문제입니다. 조영제는 신장을 통해 배출되는데 70대 어르신들의 신장은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72세 어머니가 건강검진에서 췌장을 자세히 보겠다고 조영제 CT를 찍으셨습니다. 결과는 정상이었지만 검사 사흘 뒤부터 몸이 붓기 시작하더니 급성 심부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결국 그분은 지금 일주일에 3번씩 투석기를 달고 사십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조영제 없는 CT나 초음파,
혹은 신장 독성이 없는 MRI를 고려해야 합니다. 검사 전 반드시 사구체 역과율 수치를 확인하십시오. 세 번째, 암 조기 발견을 위한 전신 PET-CT입니다. 비싼 게 좋은 거다라며 자녀들이 수백만 원짜리 PET-CT를 효도 선물로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노인에게 과잉 진단의 늪이 될 수 있습니다. PET-CT는 아주 미세한 염증이나 무해한 혹도 암의심으로 잡아냅니다. 70대 몸에는 여기저기 노화의 흔적이 가득합니다. 아무 문제 없는 혹을 암으로 오인해 조직 검사를 하다가 폐에 구멍이 나거나 불필요한 항암 치료로 기력을 다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70대 이상에서 발견되는 갑상선암이나 전립선암의 상당수는 진행이 극히 느려 잠재암이라 불립니다. 검사하지 않았으면 평생 모르고 천수를 누리셨을 분들이 검사 때문에 남은 생을 환자로 살게 되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네 번째, 무분별한 스테로이드 주사입니다. 허리, 무릎 통증은 노년의 숙적이죠. 당장 안 아프고 싶어서 소문난 병원을 찾아가 주사를 맞습니다. 하지만 고용량 스테로이드는 70대에게 독약과 같습니다. 스테로이드는 혈당을 폭발적으로 높이고 뼈를 푸석푸석하게 만듭니다. 주사를 맞은 직후에는 안 아프니까 무리해서 움직이다가 결국 연골이 완전히 다 닳아버려 수술조차 불가능한 상태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증은 내 몸이 보내는 쉬라는 신호입니다. 약물보다는 물리치료와 주변 근육 강화 운동이 장기적으로 훨씬 이롭습니다. 다섯 번째, 과도한 영양제와 약물 폭포입니다. 70대 환자분들의 약 봉투를 보면 보통 열알이 넘습니다. 혈압약, 당뇨약에 더해 자녀들이 사준 영양제, TV 홈쇼핑에서 본 관절약까지 의학적으로 5살 이상의 약을 먹는 것을 다약제 복용이라고 하며 이는 그 자체로 독성 반응의 원인이 됩니다. 약물 폭포 현상은 A약의 부작용을 치료하기 위해 B약을 추가하고 그 부작용 때문에 C약을 먹는 악순환입니다. 예를 들어 혈압약 때문에 생긴 부종을 빼려고 이뇨제를 먹다가 신장이 망가지는 시기입니다. 미국 노인병학회에서는 65세 이상이 피해야 할 약물 목록을 매년 발표합니다. 신경안정제, 특정 진통제 등은 노인에게 환각이나 낙상을 유발합니다. 영양제도 많이가 아니라 꼭 필요한 하나로 줄여야 합니다. 검사를 줄였다면 이제 그 에너지를 일상의 진짜 관리에 쏟아야 합니다. 제가 30년간 지켜본 장수 어르신들의 공통점 8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 약 다이어트를 시작하세요. 지금 드시는 모든 약과 영양제를 들고 단골 주치의를 찾으세요. 선생님, 이 중에서 꼭 안 먹어도 되는 약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약을 3알 이하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맑아지고 기운이 난다는 분들이 80% 이상입니다. 간과 신장에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 둘, 아침 단백질은 생명줄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가 안 된다며 고기를 멀리 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근감소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근육이 없으면 뼈가 부러지고 뼈가 부러지면 눕게 되고 누우면 6개월 안에 돌아가십니다. 매일 아침 계란 2개 혹은 두부 반모를 꼭 드세요. 고기가 부담스럽다면 생선이나 닭가슴살을 삶아서라도 드셔야 합니다. 체중 1kg당 1.2g 이상의 단백질 섭취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셋. 의자 스쿼트 30번의 기적입니다. 헬스장에 갈 필요 없습니다. 거실 의자에서 손을 짚지 않고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하세요. 하체 근육은 제2의 심장이며 혈당을 조절하는 가장 큰 공장입니다. 허벅지가 두꺼울수록 치매 걸릴 확률도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수없이 많습니다. 넷. 갈증이 없어도 물을 마셔라. 노인은 뇌의 갈증 센서가 고장 나 있습니다. 몸은 타들어가는데 뇌는 물 안 마셔도 돼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눈에 띄는 곳에 500ml 물병을 두시고 시간마다 한 모금씩 의도적으로 마셔야 합니다. 충분한 수분은 변비를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도와 뇌졸중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춥니다. 5. 햇볕은 가장 값싼 항우울제이자 골다공증 약입니다. 하루 20분 팔다리를 드러내고 햇볕을 쬐며 걸으세요. 비타민 D 주사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햇볕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도와 밤잠을 깊게 들게 합니다.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찾는 분들이라면 당장 밖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6. 청력을 지키는 것이 뇌를 지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치매의 가장 큰 가역적 원인 1위가 청력 손실입니다. 소리가 안 들리면 뇌의 인지 기능이 급격히 퇴화합니다. 귀가 잘 안 들린다면 부끄러워 말고 보청기를 착용하세요. 보청기는 안경과 같습니다. 잘 들어야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래야 뇌가 늙지 않습니다. 7. 낙상 예방은 인테리어부터 시작됩니다. 70대에게 암보다 무서운 게 낙상입니다. 화장실 바닥 미끄럼 방지 스티커, 침대 옆 작은 야간 조명, 거실의 문턱 제거.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수명을 10년 연장합니다. 신발은 반드시 뒤축이 있는 운동화를 신으시고 슬리퍼는 집안에서도 피하십시오. 8. 단골 주치의와 수다를 떠세요. 큰 병원 교수님을 3분 만나기 위해 3시간 기다리지 마세요. 내 평소 혈압, 내 가족관계, 내 고민을 아는 동네 의원을 정해 한 달에 한 번씩 가세요. 요즘 잠이 좀 안 와요. 무릎이 조금 시큰해요. 같은 사소한 이야기가 큰 병을 막는 최고의 예방 검진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자녀분들, 부모님께 수백만 원짜리 검진 패키지를 끊어드리는 것이 꼭 효도는 아닙니다. 부모님의 약 봉투를 같이 살펴봐드리고 화장실에 손잡이를 달아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같이 산책하며 단백질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검사 수치 1에서 2에 연연하며 부모님을 불안하게 하지 마세요. 70대 이후의 건강은 수치가 아니라 웃음과 움직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늙는다는 것은 병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나뭇잎이 가을에 물드는 것을 병들었다고 하지 않듯이 우리 몸의 변화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과도한 검사로 몸을 괴롭히지 마세요. 불필요한 약으로 간과 신장을 지치게 하지 마세요. 대신 오늘 말씀드린 8가지 생활 수칙을 하나씩만 실천해 보십시오. 몸이 먼저 반응할 겁니다. 30년 전문가 생활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70대 이후의 진짜 보약은 병원 검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식탁 위 단백질과 거실의 운동화 속에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한 노후에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정보가 더 많은 어르신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저는 다음에 더 정직하고
유익한 의학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